앞으로 이제 미국 군함을 우리 한국의 조선소에서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요, 처음으로 미국 조선업 진출이 성사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그룹이 이제 그렇게 된 건데요. 하나그룹이요, 최근 미국의 그 펜실베니아의 필리 조선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필리 조선소의 지분 100%에 대한 인수 계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반가운 얘기죠. 최첨단 무기를 제외하고는 이 미국 무기, 특히 군함 같은 거는 한국에서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 시스템과 하나 오션이 참여를 했고요. 인수 금액은 1억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1380억 원. 그래서 이 한화 시스템 대표가 주력 시출 시장이었던 중동, 동남아, 유럽을 넘어서 미국까지 수출 영토를 확장했고 향후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미국의 그 필리 조선소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펜실베니아에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노르웨이 기업 아커라는 데가 있는데, 이 아커의 미국 소재 자회사로 1997년도에 미국 해군의 필라델피아 국영 조선소 부지에 설립이 됐죠. 그리고 이후에 미국 본토 연해에서 운항하는 대형 상선을 건조해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해사청의 다목적 훈련함 건조, 그리고 미 해군 수송함의 유지, 보수, 정비 사업 등을 해왔습니다. 이런 그 군함의 유지, 보수, 정비 사업을 MRO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그룹이 이번에 물꼬를 텄어요, 이거를 갖다가. HD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다른 기업들도요, 미국 조선업 진출에 앞으로 이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조선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 조선소가 옛날에도 정주영 회장이 이거 조선소 만들 때부터도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은 미국 항공모함 만들 수 있다라고 그런 분석이 나왔던 적이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이제 그런 걸 잘 모르고 있었고, 특히 그 관련 업계하고 전문가들은 이걸 어떻게 보냐면, 우리나라 조선을 갖다 요새는 K자를 붙여가지고 K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 K조선을 매개로 해서 한국의 방산 수출 영토가 미국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군함을 이제 한국이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물론 돈은 받죠. 미국은 러시아보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낫죠. 하나그룹이 인수한 그 필리 조선소는요, 미국 해군의 발주를 받아서 군함을 건조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 조선소입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해군 기지, 미국의 그 해군 사관학교라든가 필라델피아 해군 기지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군 수송함의 유지보수 정비 사업, 즉 MRO 사업 등을 하기가 아주 쉬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의 전투함 건조, 그리고 핵심 전투 체계의 유지나 보수, 정비 사업 이런 수주까지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이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잘 된 거죠. 이 국방 예산만 미국은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다시피 미국이 10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천조국이라고 그러죠. 국방 예산만 1000조 원이 넘어서 천조국으로 불리는 미국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미국의 군함 등을 만들어주고 수출하는 환경이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조성이 된 겁니다. 이것은 미국이 중공과 러시아와의 그 지정학적 갈등 고조로 군함과 그 MRO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반면에 미국의 자국 조선업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 회생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쇠락을 해버렸죠. 미국이 지금 제조업이 붕괴가 돼버렸잖아요. 예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을 계기로 해서 항모라든가 원자력 잠수함 등 첨단 군함을 건조하고 글로벌 조선 강국이었습니다, 미국이. 근데 지금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조업이 붕괴가 돼가지고. 군함에서 쌓았던 조선 기술을 상선에서도 발전시키면서 미국은 그동안 조선업이 전성기를 맞았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미국이 1920년에 자국의 조선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 제정한 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존스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존스 액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는데 단기적으로 도움이 됐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운항하고 정박하는 모든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돼야 한다고 규정한 법이 바로 이 존스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지금까지 미국 조선소가 글로벌 경쟁 없이 독과점의 선박 건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생산 능력 확대 대신에 설비 투자를 축소하고 건조 효율을 극대화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요, 196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조선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킨 그 일본에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0년대까지 글로벌 선박 건조 비중이 점진적으로 낮아졌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글로벌 조선업 종합 경쟁력 순위를 보면은요,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2023년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거 뭐 지금 순위 바뀌지 않았어요. 1위가 중국이고요. 2위가 한국, 3위가 일본, 4위가 유럽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이 4위 뭐 유럽연합이라고 해봐야 유럽 국가들 뭐 다 합친 거 아닙니까? 근데도 2위, 3위에 잽이 안 됩니다. 한국이나 일본에 잽이 안 돼요. 중국은 한국이 얼마든지 뭐 이거 좀만 있으면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따라잡을 수가 있다고요, 한국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이 군함 건조 능력은 세계적입니다, 여러분. 쇠만 갖다 주면 우리는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저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는 거는 여러분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우린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정치인들만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아서 돌아가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80년대 이후에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우리 대한민국과 그 다음에 이제 중공이 가세하면서 조선 시장에서 미국의 입지가 급속도로 낮아져 왔습니다.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정부가 자유 경쟁을 중시하는 바람에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조선업에 대한 보조공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의 호황에 따른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미국 제조업 기반이 쇠퇴를 했죠. 그러면서 조선업도 붕괴돼 버린 겁니다, 미국이.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저 존스법의 부작용도 여기에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설비 노후화에도 조선소가 적절한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납기 지연, 건조 비용 증가 등등에서 조선 경쟁력 저하 요인들이 계속해서 늘어왔던 게 미국 조선업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미국 조선업체들이 미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건조 사업자 입찰을 해서요, 이탈리아 조선소에 밀려버렸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조선업이 이제 사실상 붕괴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지금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1위로 갑니다. 미국의 그 해군성 장관이 우리나라 그 조선업을 갖다가 엄청 칭찬을 했어요, 최근에. 결국에 이 중국과 대립 중에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해진 자국 조선업 그 역량에 따른 군함 건조와 MRO 사업 위축을, 그리고 주요 동맹국이면서 중국에 대적할 수 있는 세계 2위의 조선업을 갖추고 있는 한국과 일본으로 벌충할 필요성이 커진 거죠, 미국이. 그래서 그 미국의 그 CSIS라고 하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보고서를 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중국이 운영하는 전함은요 243척인데 미 해군은 지금 219척이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보다 군함이 많고 중국은 조선업의 생산 능력이 미국의 약 230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전쟁 시에 손상된 함정을 중국이 미국보다 더 빨리 수리하고 대체 함정을 더 빨리 건조할 수 있는데 미국은 선박 건조 용량을 키우기가 힘든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조선 강국인 한국과 일본과 협력해서 미국이 그 격차를 좁히는 수밖에 없다라고 아예 공언을 했습니다. 해군은 충분한 억제력을 확보하려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년 그 버지니아급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2척은 건조해야 중국을 따라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달성이 어려워진 상태예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 의회에 제출한 그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은요, 미국의 그 버지니아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한 척분의 예산만 요청이 된 상태입니다. 아마 이것도 근데 돈 문제로 그리고 기술 문제로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지금 미국의 조선업이 이런 상태고, 이건 뭐냐면 미 해군의 그 해군 장관, 미국은 이제 해군성 장관이 또 따로 있습니다. 육군성 장관, 공군성 장관, 해군성 장관이 국방부 산하에 그렇게 따로 돼 있습니다, 성으로. 중국이 강력해지고 있잖아요, 해군력이. 그 중국의 해군력에 맞서는 것조차 미국 해군이 이제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미 해군의 군함 검조 등의 사업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선업 실력을 접붙여서 대대적인 혁신을 가하고 이것을 통해서 미 해군의 조선소 용량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 미국 군 수뇌부의 판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요, 지난 2월 달에 이 사람 카를로스 델토로 미 해군성 장관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하고요,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서 협력하자고 했습니다. 한국한테. 그래서 이 델토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그룹의 이번 필리 조선소 인수에 대해서도 미국이 그 해군성에서 성명을 내가지고 아주 획기적인 일이라면서 환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요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보 상황이요. 이거 이제 CSIS에서 나온 건데 자료가 중국이요. 미국보다 더 빨리 만들고 배도, 함정, 군함도 그리고 조선소도 훨씬 더 생산력이 높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얘기가 그대로 이 표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빨간 게 이제 중국이고 이 파란 게 미국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이 지금 중국에 지금 뒤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6월 5일 달에 발표된 미국의 그 싱크탱크 CSIS가 6월 5일에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은요. 중국의 해군 구축 분석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미국이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느끼는 공포심이 아주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사, 특히 해전사를 보면은요. 해군의 규모가 더 큰 국가가 승리한 경우가 28번 중에 25번이나 된다고 합니다.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나마 미국이 미사일 탑재량, 그리고 기동성, 그리고 작전 반경 등으로 현대 해군에 중출하고 알려진 구축함을 73척 보유해서 중국 해군이 가진 42척보다 많다는 점이 위안거리다.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이 이러한 그 미국 해군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다는 것이죠. 중국은요, 2003년도에 20척의 구축함을 보유했었는데 작년 2023년도에는 42척으로 불어났어요. 미국은요, 지난 20년 동안 11척의 구축함만 진수했는데 중국은 23척을 더 만든 겁니다. 그래서 미 해군 정보국의 자료를 보면은요, 중국 해군의 건함 능력이 괴물 그 자체로 보고 있고, 군함의 질도 이제는 미국하고 견줄 만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미국 군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의 최대 조선소보다 훨씬 거대한 조선소들을 수십 개나 보유하고 있고, 중국의 건함 능력, 함정을 만들 수 있는 그 중국의 능력은 미국과 비교하면 최소 230배 이상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 CSIS 보고서는 중국의 해군력을 지금의 이대로 추세로 팽창을 하고 미국이 조선업 재건에 실패를 할 경우에는 중국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질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대한미사일을 갖다 양산을 하고 이와 함께 초계함, 호위함, 그리고 무인 함정들을 늘리는 데 주력을 하면 해군력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한국과 일본의 건함 능력입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손을 잡는 거예요, 미국이. 여기서 한국과 일본 같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맹국과 미국이 협력을 통해서 조선업 재건이 필수 요소라고 미국 사람들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그래서 미국 해군은요, 2025년부터 시범적으로 미국 조선소가 아니라 우방국가인 한국, 일본 등의 조선소에서 미 해군 군함들을 수리받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결정이 됐어요. CNN 보도 뭐라고 하냐? These may be the world's best warship and they are not American이라고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군함을 만드는데 이들은 미국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언제 나온 보도냐면요, 6월 3일 날 CNN에서 이제 보도가 된 겁니다. 이들은 아마도 세계 최고의 군함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산이 아니다라고 특집 기사를 했어요, CNN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이 내용을 좀 제가 보니까 한국 해군의 첫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세계 최고의 함정 가운데 하나로 꼽을 수 있고, 미 해군이 끊임없이 확장되는 중국의 함대를 따라잡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과 일본과 손을 잡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 해군이 맞닥뜨린 최대 과제는 미국이 한 척의 함정을 건조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중국은 세 척을 건조할 수 있다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에 달려있고, 그 해결책은 한국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CNN은 또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 국방부가 현재 중국 해군이 340여 척의 군함을 보유해서 300척 미만인 미국을 앞서고 있고, 중국의 보유 함정 수는 제가 한 번 더 얘기합니다만 앞으로 2년 이내에 400척으로 증가할 건데, 미국은 2045년이나 돼야
350척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런 수적 열세를 극복을 하려면 뭔가 비책이 있어야 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한국 그리고 일본과 손을 잡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일본하고 한국이 손을 잡고서 잘 가야 한다라는 얘기가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미일 삼각 동맹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의 동맹국가는 일본, 미국의 또 다른 동북아의 동맹국가는 한국입니다. 그럼 한국하고 일본의 사이는 뭡니까? 사실상의 동맹국가로 봐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 같은 동맹국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전략은 뭐냐? 한국하고 일본을 갖다 멀어지게 만들면 한국과 일본 사이를 멀어지게 이간질을 시키면 미국과 동맹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력도 함께 약화시키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간첩질을 계속해야 된다. 이게 얘네의 전략이에요. 그런 거를 좀 같이 보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CNN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미국이 한국하고 일본하고 손을 잡아야 하는 이유 가운데 이 한국하고 일본 두 나라는 이미 가장 높은 사양과 저렴한 해군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있다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일본 이 두 나라에서 선박을 구매하거나 두 나라 조선소에서 미국 설계 선박을 건조하는 게 중국과의 격차를 좁히는 가성비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게 미국 전문가들의 결론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미국이 어느 날 갑자기 조선소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조선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갖다 양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있는 미국과 동맹국가인 한국, 일본을 전문 인력 그리고 조선소를 활용하자라는 겁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보니까 그리고 한 번은 손을 봐야 돼. 중국 공산당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 최근에 새로 건조한 잠수함이죠. 신체호함. 이거 이제 핵추진 잠수함은 아닌데 비핵추진 잠수함으로 굉장히 잘 만든 잠수함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요. 이 K 군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 잠수함도 잘 만들거든요. 지금은 이게 이제 지난 4월 달에 신체호함이 이제 공개가 됐죠. 울산 본사에서 이게 3,000톤급입니다. 해군에 인도하는 그 서명식을 했었죠. 이 신체호함을.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그 서명식에 그 기존에는 이제 해군, 방위사업청, 그리고 선박 건조를 맡았던 조선소가 참석을 했었는데 요 4월 달에 이거 서명식 했을 때 어디가 왔냐? 외국에서 많이 왔어요. 미국 당연히 왔고 영국도 왔고 호주, 필리핀, 폴란드, 페루, 남미서도 왔어요. 9개 나라에서 왔습니다. 주요 관계자들이 군 관계자들이죠, 대부분.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20명이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신체호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였었습니다. 특히 페루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3월 달에 호위함 등등에서 함정 4척을 현대중공업에서 발주를 했어요. 캐나다는 지난해 5월 달에 연방조달청하고 해군 관계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3,000톤급 잠수함 그리고 건조시설 등을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자유진영 국가의 앞으로 그 군함이라던가 잠수함이라던가 주요 무기 체계를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만들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정신만 차리고 살면은요 문제가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거 봐도. 그래서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우리나라 이 조선업이요 올해 2024년도에 1,500달러에서 2029년도가 되면 2,300억 달러로 거의 53% 성장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함정 시장에서만. 그리고 같은 기간에 10% 성장하는 글로벌 함정 MRO 시장이라던가 여기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 미국 진출을 계속 이제 적극 모색할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조선업은 장기간 쇠퇴해서 미국 정부의 전폭 지원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고 미국의 조선업, 중국 조선업 제재까지 더해서 한국 기업들이 이제 그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지금 반도체가 좀 우리나라가 어려워졌는데 이런 그 군수 산업에서 한번 또 앞으로 약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반도체가 잘 안 되면 또 이런 쪽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머리만 잘 쓰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조선업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참 이게 박정희 대통령 대단한 사람인데 여러분 그 우리나라 이 조선소 위치 조선소가 이렇게 많습니다. 전라도에도 있고, 예? 여러분 그 우리나라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요, 예?
뭐예요? 한국 조선업의 세계 재패에 4명의 1등 공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게 박정희 전 대통령이 1등 공신이고 두 번째 공신이 누구예요?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 세 번째가 김우중 회장입니다. 그리고 신동식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 네 분이 없었으면요, 우리나라 조선업이 이렇게까지 발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정주영 회장 그리고 김우중 회장이 현장 사령관이었다면 당시 신동식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요, 군대로 치면 작전사령관이면서 막후 설계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1968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요, 정주영 당시 현대건설 사장한테 지시해서 정부와 재벌이 동시에 조선산업에 뛰어들게 했었죠. 찢어지게 가난하는 1968년도 시절에. 이후에 대우그룹, 삼성그룹 등이 경쟁적으로 조선업에 진출했죠. 이런 그 국내 경쟁 자체를 갖다가 굉장히 세게 만들어놨잖아요. 이게 뭐가 됐습니까? 촉진제가 됐던 거죠. 이러한 그 조선 기술 개발 촉진, 그리고 조선 인력의 양적, 질적 팽창이 됐고, 이런 조선 육성 붐을 통해서 뭐가 나왔습니까? 우리나라 국립대학교에 조선해양공학과가 만들어졌고요. 1990년대 이후에 사립대학교에도 조선해양공학과가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양대학교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 목포해양대, 부산해양대. 그리고 유럽이나 일본이요, 그동안 같은 기간에 과거 영광 심취해서 인재 육성을 등한시했던 것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이 조선 관련 인력들을 계속 키워나왔죠. 지금까지.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현대, 대우, 삼성그룹이 우리나라 내에서 선박을 수주하고 기술 개발 등을 놓고서 무한 경쟁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쟁이 해외 경쟁보다 더 셌어요. 국내 경쟁이, 조선업은. 그래서 1970년대 후반 되면서 이미 100만 톤 규모의 대형 도크를 보유했고 독점적인 조선산업을 고집하는 바람에 경쟁력을 상실했던 대만 조선업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뭐 대만이 뭐 자꾸 요새 그 까불고 앉았는데, 대만은요, 여러분, 대기업이 없어요. 대한민국처럼. 삼성, 현대 등등, LG와 같은 대기업이 없습니다. 저기는 다 중소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요. 저기 대만이. 대만은 저거 우리하고 비교의 대상이 사실은 안 됩니다. 요새 지금 까불고 앉았는데 한국이 좀 이게 인구수 줄어들고 좀 요새 좀 맛이 가서 그렇지, 대만 따라잡는 거는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